우리 이제 시작은 카드? 네. 짜잔. 이번 주는 테더가 고르시죠. 이렇게 돌아갑시다. 네, 네. 좋아요. 두둔. 재밌을 것 같은 주제. 공채 직원을 뽑는다면 면접에서 꼭 하고 싶은 질문. 오. 그 따라오는 질문에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기대하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어떤 리더일까요? 따라오는 따라오는 질문이 질문이 오늘 많고 우리 생각할 거리가 많네. 언제 직원을 고용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러게요. 오, 비슷한 결의 질문이 나왔네요. 네. 그러네요. 아 이게 참 꼭 막 이런 한정사가 들어가면 음. 어려운 것 같아. 맞아. 다시 정의 되게 들어가는. 아니요 그거 정의보다 되게 막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베스트 하나를 꼽아야 될 것 같은. 그냥 꼭이라기보다 그냥 떠오르는 하나 정도로 할까요? 좋은 네. 것 같아. 보통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꼭 하나. 하나요?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오늘 생각난 반드시 하나 물어볼 수 있다. 반드시 하나라면 물어볼 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를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죠?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와 해결했던 방법이나 방식, 그거가 일단 떠오르네요. 일단 가장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운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그 사람의 뭔가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판단 기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지 그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고 뭔가 좀 짧게 물어봐야 한다면 꼭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발자로서 같이 일하는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서 판단을 볼 것 같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코드를 이제 MR을 올리고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뭔가 트러블이나 충돌이 났어요. 의견 충돌이. 그런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맥락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총총이랑. 그 결국엔 그런 상황에서 가치관이 드러나고 우리와 결이 맞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나만 물어보면 뭔가 되게 모범 답안 같은 걸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한 두세 개 정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모범 답안을 피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로 해야겠네요. 학습을 해오는 것 같아요. 면접 준비가 보통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경험 기반의 어떤 걸 계속 요구하게 되나 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경력자인가 같은 어떤 부담을 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결국 사소한 거라도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가 가장 많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얼만큼 참여를 했었는지, 어디부터 어떻게 했는지. 약간 열린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금 정확히 뭘 묻는지 모르겠는 질문을 던지면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해서 파악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또 되물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묻는 사람이면 되게 좋다. 되묻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접관에게 반발하지 말라. 근데 그게 약간 다른데도 잘 그 역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한 5를 했으면은 한 50 정도 시나리오를 다 써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안 했어도 갑자기 이렇게 아니 해도 되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최대한의 준비를 해놔라. 저는 근데 그렇게 50 정도 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오.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답변이 뭔가 나온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 직원의 고용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는 직원은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월급이 밀리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여윳돈이 있어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채용을 했는데도 1년이 괜찮다 싶다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때면은 이제 어떤 포지션이 가장 효율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뽑을 것 같아요. 지금 규모는 뭐 사실 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서 돈 말고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진짜요? 네. 저는 돈이 있어도 세운 기준인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손이 달릴 때가 아니라 어사인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직원에게 어떤 일을 줘야 할지 그게 고민이 되면 아직 직원을 보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맞네요. 네. 괜히 계속 일을 주기 위해 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은 네. 엔드 조건인 것 같아. 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돈이 보니까. 없는데 정말 채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을까요? 너무 필요한 포지션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있을 때. 프리랜서한테 프로젝트로 그쵸.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채용은 못할 것 같고. 네. 앞서 얘기했었던 사무실만큼은 조금 모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용은 모험의 영역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돈도 돈이고 합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직장은 너무 큰 부분이에요, 삶에서. 그래서 네. 한 명을 데려온다? 이게 너무 그저 어떤 회사의 필요로만은 할 수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난 재밌는 밸런스 게임. 일을 정말 잘하는데 소통이 너무 삐그덕거려. 일은 좀 못하는데 너무 일을 같이 하는데 탄력이 붙어. 그럼 어떤 사람 뽑으실 것 같아요? 저 답할 수 있는데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일을 잘할 수 있나라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정을 해. 가정을 해. 일은 어쨌든 되게 하고 돼. 잘해. 근데 이제 엄청 삐그덕거려. 근데 일은 잘해. 투덜거리면서 해요. 만약에 별로 그거 동의 안 하는데 뭐 이러고 그냥 해. 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만 해. 한쪽은 막 그렇게까지 이 사람만큼의 아웃풋은 안 내는데 해봅시다 이런 아예 채용이면은 후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후자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티클을 보면은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 조직들은 그 못하는 거는 문화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릴 수 있고 최소한 1인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그거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전자는 되게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후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후자죠. 소통이 안 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가 3배가 낮아도 저는 소통이 맞는 것 같아요. 차이가 3배나 나. 네, 3배나 나. 근데 8시간 이상을 무조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3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함께 오래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합을 맞춰 나가면 저는 그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도요? 아니 후자가. 아, 그러니까 후자가 3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퍼포먼스가. 그쵸. 그거는 같이 맞춰 나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관점이었어요. 전 제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세배를 보장해주기 위해 내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질 거라. 그래서 결국엔 총량이 비슷할 것이다. 그럴 거면 스트레스 덜 받고 내가 메꾸겠다. 일을 더 하는 건 괜찮으니까.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규모면은 3배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반대로요? 네, 지금 규모. 저는 반대예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반대예요. 조직이 커지면서 이제 내가 받을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잘 돼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요. 반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도 무릇 있기 마련이니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소통만 되는 사람으로 꾸릴 수 없으니까 맞아. 확률적으로 있을 거라. 근데 저는 사람이 많아도 협업하는 관계는 우리가 만약에 회사가 100명이라고 해도 100명이 다 같이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이 나눠지고 뭐 10명 내외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할 텐데 그런 사람 한 명이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엄청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팀의 퍼포먼스 입장에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태도가 있어. 태도가 있어. 아니 영향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애초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3배를 한다면서요. 다른 사람일 때보다. 네. 그러면은 결국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제를 해서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맞아. 3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3배 하기 쉽지 않죠. 인재상은 너무 어렵다. 인재상? 당신이 생각하는 인재. 이거 근데 2화인가 3화 주제랑도 조금 겹친다. 그쵸. 스타트업 인재상이란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그러네요.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회사로 데려왔으면 좋겠는 인재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이제 편집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나중에 채용공 고를 때 올라가거나. 아니 질문을 하나 질문 나왔는데 답변이 2명만 있다던가 1명만 있다던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네. 3명이라 좋네요. 또 몰라요. 질문이 날아간다. 맞아. 데려오고 싶은 인재를 또 딱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하니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인재로. 저 있어요. 명확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답답해서 화가 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스스로 주체가 안 되는 사람.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성미가 좀 고약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내가 오늘 안 끝내면 막 어쩌질 못하는 사람. 이거 다음에 하면 되지 말고. 저는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일이 되게끔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 오히려 되게 일이 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안 되는 이유 찾긴 너무 쉬운데. 맞아. 진짜 어렵다. 그 2개를 제외하고 생각하려니까. 약간 선착순인가? 그러니까요. 답은 있고 누가 먼저 잡냐. 조금 더 되게 작은 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사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이기만 하고 일이 안 되는 방향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이 조건이 막 철옹성 같은 조건일 수는 없죠. 맞아요. 이렇지만 이건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가면은 거의 밸런스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사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인재사람이 맞나? 나도 일이 되겠고 하는 사람이요.
커뮤니케이션에 근데 적극적이라는 건 일단 일을 되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전제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면접에서 아까 질문한다고 한 사람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 이 셋이 되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인재상이. 마지막 질문 해볼까요? 직원의 직원 입장에서 입장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요? 너무 싫을 것 같아. 난 내가 싫다. 왜요? 왜 싫을 것 같아요? 일단 위 사람이 워커홀릭이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직원한테. 근데 어쨌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주진 않잖아요. 막 푸시를 하거나 많이 하라고 하진 않고 그냥 제 스스로가 워커홀릭인 사람인데 그게 이제 직원 입장이 되면은 다를 것 같아요. 좀 말 안 해도 압박이 느껴지고 뭔가 괜히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두 분은 고민 중이신가요? 아, 왜 웃긴 선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일적으로 꼼꼼하게 다 보는 사람? 그리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될 때까지 조금 집착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만 하면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결국 제가 원하는 걸 하자고 하기 때문에 약간 편한 척 하지만 뭔가 은근히 자꾸 뭘 하고 있게 되는 직원이 네, 직원. 네. 확실히 채용 공고에는 못 올리겠다. 우리 셋다 삐. 결국 계속 일한다고 귀결되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은 우리는 대표방을 만들어야지 복지를 하니까. 맞아요. 진짜. 저 리더 하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리더는 에이스랑은 달라야 한다 라는 아티클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은 에이스였기 때문에 조금 더 주체성이 생기고 그렇게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보는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나는 혹시 아직 에이스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리더까지는 올라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음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지금이랑 좀 다른 스테이지. 어쨌든 지금은 너무 각각이 에이스로 있어야만 하는 순간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관성이 되면 안 될 것 같긴 하죠. 어쨌든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그러면 에이스를 채용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엄청난 리더십을 학습해서 안 에이스를 잘 이렇게 한다거나 업무 분배를 잘 한다거나. 뭔가 스위칭이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되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더 저거 해보고 싶어요. 일을 잘 어사인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어요. 계획을 하는 사람? 그 계획을 하는 짜릿함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지금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고 화났다가 잘 되면 아싸 이건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 잘된 케이스를 못 봐서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계획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실무 감성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큰 그림만 그려서 한다라고 욕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안 하고 만약에 위에가 돼서 계획을 하는데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단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단계가 안 됐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가서 느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그게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실무자들은. 실무를 계속 하다가 리더가 돼서 그런 걸 하면 되게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보면 현실에서 보면 꼭 그렇진 않으니까. 진짜 이건 편견인데 정치를 잘한 사람이 보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긴 한데 실무자끼리는 안 부르는 사람. 그런 편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찐 실무자가 리더가 되면 되게 다들 엄청난 기대를 하고 막 와 드디어 실무자 출신이 됐다 막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뀌지 않고 왜냐면 또 그 안에서 정치라고 뭔가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뭐가 주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이 무조건 있네요.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일단 개발자 출신 대표라고 타이틀 이제 거는 것들도 보면 개발 문화까지는 잘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 대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그분이 이제 실무자 출신으로서 어떤 인사이트가 뛰어난지 그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또 잘 된 경우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안 된 수많은 개발자 출신 대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막 그런 리더라고 생각해 보면 실무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과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런 역량도 정말 그 실무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좀 다른 케이스들도 생기고. 진짜 저 정확히 반반인 것 같아요. 소통과 실무 능력이. 절대 소통이 적은 포션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 일은 뭔가 파악할 정도로만 잘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자기가 못하더라도 팀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팀장님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 어쩌면 실무 역량은 대부분 어느 정도 다 그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하시니까 비슷해.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직이 여러 개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쓴소리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만 맞추면 이쪽에서 분명히 일을 뭐 더하거나 뭐 불합리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같진 않고 뭔가 잘 모르겠어요. 뭐로 해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들은 케이스 하나로는 그 사람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뭔가 되게 불합리한데 믿을 수 있는 뭔가 왜 이렇게 하는지 뜻이 뭔가 어떤 믿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 그 보통 그 참된 리더의 어떤 예시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아니라 나폴레옹인 것 같아요. 뭔가 화합과 막 이래서 막 모두의 평화 이게 아니라 그냥 뭘 위해서 뭐 당연히 희생해 좀 엎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먹어가는 구조로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성과주의 같아요. 결국 성과 내면 갑자기 다 위로받고 뭔가 이런 느낌. 거의 야생문. 진짜 근데 허씨말 듣고 보니까 리더가 진짜 성과가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처음이라. 맞아. 아우트로 아직도 못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